네, 오늘자 키워드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상승 말입니다. 어제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왜 주말 동안에 들려왔던 이슈, 스페인에 대한 이슈,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했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이 어제 너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유럽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장 키워드 점검해 보면서요. 또 내일을 위한 전략들 하나씩 세워보도록 할게요. 유럽 우려가 이렇게 재부각됐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특히 그 많이 올랐었던 업종들이 있죠. 유럽과 경기가 민감한 그런 조선이나 해운주들 오늘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참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소비자들의 지갑도 닫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상하게 스마트폰은 잘 팔리더라고요. 갤럭시 S3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WWDC에서 애플이 새로운 소프트웨어죠. iOS 6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또 참 많이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갤럭시 S3 예약 판매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에 혹시 수혜주 없나 찾으러 나시는 투자자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갤럭시 S3 수혜주로 언급된 종목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삼성전기, 삼성 SDI, 당연히 그동안 많이 언급됐던 종목이고요. 대덕전자, 일진디스플레이, 멜파스까지 함께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장 가볼까요? 파트론, 자화전자, 또 와이솔, AMOLED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덕산 하이메탈까지 관련주로 꼽혔습니다. 또 네오위즈 인터넷, 이거 갤럭시 S3에 올림픽 게임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모두 상승을 켰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옥석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구체적인 전략들 세우러 가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결자산관리 진용준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크게 밀려나네 싶었는데 그래도 장중 낙폭을 조금은 줄여놨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장까지 수급적인 현황이 가장 좀 큰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외인이나 기관 그리고 개인 모두 좀 소극적인 매매를 좀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수급 주체들의 동향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스페인의 구제금융 한 차례 요번 한번 언급으로 간단하게 정리는 좀 안 되는 어떤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번에 한 번에 깔끔히 정리되기는 워낙에 이슈가 크긴 컸습니다. 더불어서 요번에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 정도로 정리가 될 리가 없다. 또는 이제 실제 정부에 대한 어떤 구제 금융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가중되는 한편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추세 전환의 기미는 조금 멀지 않았나 싶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말까지도 아직까지 이슈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말이 어쩌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6월 말까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이 가능했던 그런 이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장은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리고는 이번 유로존에 대한 이슈에는 정말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그만큼 유럽에 대한 좀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호재에 좀 둔한 시장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호재에 둔하고 그 악재에 더 민감하다. 약세 시장은 분명합니다. 네. 절대 강세 시장은 아닌데 문제는 이런 중국발 호재가 들렸는데 왜 생각보다 영향력이 별로 없었느냐. 사실 뭐 미국이나 다른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문제는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역시 유럽계, 그리고 유럽발 이슈, 유럽계 자금 이런 쪽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호재가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좀 문제일 뿐이고요. 더불어서
요번에 이 중국의 어떤 금리 인하는 사실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던 부분이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이미 조금씩 준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영향력이 좀 크지 않았다고 해서 호재가 아닌 것도 아닐 뿐더러 더불어서 요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까지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호재를 조금씩 계속 꺼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중국발 호재들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구석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자, 저 이거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갤럭시 S3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 내일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나 종목에 대한 얘기 조금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갤럭시 S3 이거 좀 어떻게 봐야 하나 싶습니다. 사실 애플과 삼성전자 양대 산맥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직 애플사에서는 아이폰 5 새로운 신모델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단 iOS 6라는 무언가를 내놨고요. 진짜 제품으로는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국내에 판매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나오는 기사 보니까요. SK텔레콤이 갤럭시 3 3G 모델 2시간 만에 동났다라고 뭐 얘기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고 한데 네. 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시장에 미치는 그 부품 관련주들에 대한 영향은 좀 상당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기존의 어떤 그 이치들 상황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요, 네네. 그 휴대폰 부품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애플발 호재들은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2, 3주 이후에 호재로 좀 인식을 하는 그런 영향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발 호재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 먼저 특징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SKT와 먼저 협연을 해서 빠르게 내놓는 것. 보통은 해외발 어떤 해외향 제품과 국내향 제품이 다르게 좀 준비가 됩니다. 국내발에는 특히 DMB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해외발 그러니까 DMB가 빠진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국내에서도 출시하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3G 모델에 대해서 이런 어떤 노력들이 신의 한 수일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의견도 분분한 상태인데 어찌됐든 간에 SKT와 전략적으로 뭔가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LTE 버전이 향후에 나올 텐데 그 버전에서는 DMB를 또 이제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5도 이제 곧 출시가 되겠죠. 물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그들도 쉽게 제품을 짜잔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가을쯤에 만약에 예정대로 아이폰 5가 출시된다면 그 영향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일단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대부분의 중로는 런던 올림픽 이전에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3에 어느 정도 독주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둘 사이에서 같은 일정을 맞추지는 않는 모습들 은근슬쩍 좀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런 대기업 간에 또는 어떤 대규모 프로덕트 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맞불을 놓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수준의 어떤 나눠먹기 가능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갤럭시 S 관련 수혜주들 오늘 아주 빠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반가량은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 쪽에도 수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품주들 단기간에 보기보다는 조금 멀리까지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종목 하나씩 볼까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기를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출시와 관련해서는 관련 수혜주들이 미리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아이폰의 경우는 좀 후반영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아이폰 쪽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폰 관련 수혜주는 조금 멀리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아직 실제로 시기가 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뭐 수혜라고 볼 수 있는 호재거리가 크게 터진 이후에도 바로 네. 반영이 안 되고 좀 걸리는 경향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플렉스 한 종목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그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갤럭시 S3 관련해서 호재가 한번 터질 때마다 출시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출시 예정이 뜰 때마다 인터플렉스는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과거 애플에서 유일하게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 상장한 회사로 인터플렉스를 지목이 됐을 때 그때 공식적인 발표였는데도 불구하고 인터플렉스는 한 2주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애플발 호재는 이렇게 최소한 한 2주 이상 걸려야 제대로 작용을 한다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의 애플에 대한 어떤 호재는 좀 기대감이 먼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스티브 잡스가 이제 고인이 된 이후로 천재 디자이너로 불리고 있는 그 애플 쪽의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이너가 지금 발언한 것이 또 완전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요? 그렇죠. 조나단 아이브라는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만든 최고의 작품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아이폰 5가 그렇죠. 아이폰 5 또는 iTV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iTV보다는 그래도 더 센세이션한 건 역시 아이폰 5가 아닐까 예상을 네네. 해보고 있습니다. 기대 너무 높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시장에서 네. 아이폰이나 애플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선호도는 일반 제품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어떤 기대감 이것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소비자 한 번이라도 구매를 해본 소비자들이 재구매를 할 정도로 엄청난 어떤 애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충성도라는 것은 타 기업에서의 어떤 그것과는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 뭐 정리한 거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함께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네. 빠르게 좀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휴대폰 부품 모두 일단은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삼성 쪽에서 고사양 스펙에만 들어가는 고사양 휴대폰의 아몰레드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가 여전히 좀 관심을 받을 거고요. 애플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이 해상도 높은 디스플레이를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갤럭시 S3와 관련된 부품주들을 보면은요. 삼성 SDI도 꾸준히 관심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덕전자, 대덕 GDS 모두 PCB 그리고 FPCB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인터플렉스도 FPCB 연성 회로 기판 이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파트론, 네페스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언급되고 있고 삼성과 네. 친하다고 언급이 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갤럭시 S3만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맞네요. 아이폰 관련 수혜주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러면? 네, 아이폰 관련 수혜주도 일단 대표적인 것들만 먼저 찾아보면은요. 네. 기존에 한 번씩은 언급이 됐었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패널 쪽에 있을 거고요. 기판이나 MLCC 쪽으로는 삼성 전기 그리고 실리콘웍스도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아모텍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정전기를 이제 차단하는 부품인데 관련 업계는 상당히 이 부분 민감하거든요. 정전기 차단하는 이런 칩 바리스터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IT 기기에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 SDI에서 배터리 그리고 카메라 모듈에는 이제 옵트론텍도 강조되고 있고요. 2차 전지 보호 회로라든지 백라이트 유닛 쪽으로 KJ 프리텍 등도 그리고 인터플렉스까지도 사실 있는 종목을 다 언급하자면 이거의 한 2배수 이상은 될 거예요. 어우. 네, 근데 대표적으로 네. 이 정도만 먼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품 관련주와 못지않게 또 중요한 종목군들로 꼽히고 있는 것이 또 모바일 게임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갤럭시 S3 예약 판매 일정과 맞물려서 또 치고 올라오는 게임주들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사실 부품 관련주보다도 게임주에 눈이 가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가장 집중되는 종목들이 그 중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찾는 게 아니라 이미 튀고 있는 종목에 눈이 더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 본다면 모바일 게임즈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대표적으로 당연히 컴퓨터스와 게임비를 먼저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앞서서도 갤럭시 S3나 아니면 아이폰 5를 언급드렸듯이 이런 고사양 휴대폰 시장 상당히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온라인 게임 시장이나 아니면은 집에서 이제 직접 어떤 게임 기기를 사서 직접적으로 하던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하던 그런 PC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 그냥 휴대폰 갖고 혼자서 지하철에서 하던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멀리 떨어진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다중 접속 게임까지도 좀 위협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모바일 게임 관련주 중에서 대표님이 이건 좀 괜찮다 싶은 거 있으면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역시 가장 대표적인 컴퓨터스와 게임비를 먼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주가는 게임비를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어떤 수급적인 동향이라든지 어떤 개척적인 부분 앞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컴퓨터스가 탄력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개발 환경을 이미 구축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미 준비해온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재밌는 것은 2011년까지 벌써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수확을 하는 시기가 2012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해외 시장 선점해 놓은 부분들에서도 매출의 어떤 확대,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탄력이 상당히 높긴 한데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컴투스 오늘 마감 가격이 37,000원대였거든요. 4만 원 선까지 단기 목표가 제시해 주시네요. 자,
내일 시장을 위한 전략도 이제 슬슬 세워볼 차례입니다. 일단 오늘 밤에 있을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시고요.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